조직의 형태, 이거 정태적 조직이냐, 아니면 뭐 동태적 조직이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이제 정태적, 조직이 탁 짜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능적 조직, 뭐 인사과, 총무과, 생산부 뭐 이런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마케팅 지역별로, 아니면 이거 영업 지역별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고직화되어 있죠. 고직화 부문별로든지. 이게 정태적 조직이고, 이거 보통은 다 이런 조직이에요. 다 이런 조직이고, 그 다음에 동태적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이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태적 조직은 일단 정태적 조직이 아니라 조금 임시적 조직일 가능성이 커요. 프로젝트 팀 조직, 이건 PT 또는 뭐 TFT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죠, 그죠? 태스크 포스 팀 해가지고 태스크 TFT 이렇게. 매트리스는 우리가 저기 침대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어서 조직이 상호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상 조직, 버추얼 조직. 요즘에 이제 그 AI라든가 컴퓨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시되면서 나타났어요. 컴퓨터 기능이 좋아지면서 또 뭐 무경계 조직, 또 요 뭐 가상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정태적 조직이나 동태적 조직 구분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직으로 구분을 많이 했죠. 라인 조직과 기능식 조직. 라인 조직이라는 건 그 수직적 조직이에요. 우리 군대 같은 경우 뭐 사단장, 그 다음에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뭐 이런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스텝들이 붙죠. 스텝들이.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은 실제 뭐 판매 조직이라든가 생산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고, 스텝 조직은 옆에서 지원하는 경영 지원 부서들을 우리가 보통 스텝이라 해요. 스텝. 스텝. 자, 조직의 형태. 조직의 수평적 분화의 기준과 조직의 형태. 우리가 이거 아시아의 경우, 삼성전자의 경우, 하나투어, 한국기업데이터, 뷰티 화장품. 요거 우리가 좀 저 앞에서 살펴본 건데, 이것이 기억이 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잠시 중지하고 거기 가서 우리 책에서 미리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퍼즈. 네. 다시 들어왔죠? 예. 자, 우리가 아까 기능조직, 아시아 그룹에는 무슨 경영지원부, 생산부, 무슨 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펑션, 기능별 조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따라서 또는 판매 지역, 영업 지역에 따라서 대상 고객에 따라서 또는 업무 과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뷰티 화장품의 생산 과정에서만 살펴봤죠. 자, 이런 부문별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우리가 그 정태적 조직에서 이런 경우를 기능적 조직, 이런 걸 부문별 조직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문별 조직 내에 또 기능별 조직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조직 규모가 커지면은, 본부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경영지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지원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본부는 상당히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지원팀 같은 게 별도로 있었죠.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기능적 조직. 업무 내용이나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묶는 조직 형태. 장점으로 보면은 각 부서에 맞는 업무를 일관성 있게 배정이 가능하고 업무 수행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을 그 기능적인 일을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효과를 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좋은 점은 그냥 그룹 지원부에서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룹 전체 총괄하는 경영지원실 같은 데서 일을 다 해결해주면 좋긴 한데,
또 밑에 그 부서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소통의 문제가. 또 대신에 결제 과정에서 계층이 있다 보니까 아래 부서에서 바로바로 결정해서 결론을 줘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상급 부서에 가서 꼭 결제를 맡고 와야 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자, 바로 나오죠. 단점. 각 기능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도표들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대부분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공부는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능 시험 잘 보려고 막 외우고 그러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또 자기 부서 이주에 빠지기 쉬우면 이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분권화돼 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아주 즉시 뭐 해결하거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본사에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면 어려울 수 있겠죠. 이게 경영지원부가 뭐 본사에 조그만 기업은 같이 붙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경영지원은 한국에 있고 각종 부서는 뭐 중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일본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 조직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지역, 고객,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을 분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별도의 회사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장점은 특정 제품, 지역, 고객에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어서 뭐 여러 신속하고 책임 조서도 명확하고 좋은 점들이 많겠죠. 기능 부서 간의 조정이 보다 쉽고 책임 조서가 명확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 플렉서빌리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단점은 동일한 기능 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품부에도 뭐 경영지원팀이 있고 지역에도 있고 고객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같은 일을 하는 데가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합치면은 한 군데서 해도 되는데 세 군데 네 군데 되면은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죠? 부문 조직끼리 잘못된 경쟁을 하는 경우 조직 전체 목표가 희생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벌그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유형의 제품을 삼성전기에서도 만들고 삼성전자에서도 만들고 무슨 브라운관에서도 만들고 어디 만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태적 조직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젝트 팀입니다. 프로젝트 팀. 이걸 이니셜만 떼가지고 PT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때로 이 말을 더 많이 쓰죠. Task Force Team 해가지고 TFT. 여러분들도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이런 데 어디에서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정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임시조직이에요. 아까 동태적 조직은 임시조직일 수가 있다. 대부분이. 장점, 비교적 조직의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각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 일 해결하고 또 해체하는 거예요. 원대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조직으로 원래 소속되어 있던 부서와 관계 설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 이런 데서는 경찰이나 검찰서 파견되죠. 갔다가 몇 년 있다 돌아오면은 이 조직에서는 좀 융화되기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직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갔다 오면은 진급을 시키거나 뭐 국회의원으로 가거나들 그래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여러 부서에서 차출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팀 내 조화 및 유용성 유지가 어렵다.
이게 너무 한 팀으로 획일화되면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부정, 비리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화와 효율성만 따져도 사실 안 됩니다. 팀장의 능력과 역할에 팀의 성과가 우선적이다. 그렇죠? 그래야 프로젝트가 잘 되거나 태스크포스 팀이 잘 되겠죠. 사실은 모든 업무를 하는데 팀장을 잘 만나는 것도 행복입니다. 물론 팀장의 입장에서는 팀원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죠. 자, 프로젝트 팀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런 겁니다. 뭐 사장 밑에 이제 생산부장, 영업부장, 관리부장, 이런 데 있는데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신제품 개발의 팀장을 하나 뽑아놨어요, 사장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휴가에 아무도 없는데 생산부에서 영업부에서 관리부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요 일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일을 해결하고 또 연결이 되면 원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생산부장이 이 사람을 통제하죠. 또 이 사람이 통제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신제품 개발 팀장을 말을 따르자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과 서로 경쟁 관계를, 야, 가서 일 적당히 해 와. 응? 너는 영업부 소속이야. 응? 신제품 가서 죽으라고 거기 일만 하고 우리 일 소홀하면 안 돼. 그죠? 관리부장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프로젝트 팀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많은 기업은 요 사람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다 팀장에 앉혀놓고 되지도 않는 일을 시켜요. 각 부서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여기다 배치해놓고 이거 개발해. 되지도 않은 일을 개발해놓고 1, 2년 있다가 능력이 없어. 이게 뭐야? 이 성과가 뭐야? 이거 안 됐잖아.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해고시키는 경우도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조직.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 또는 분별 조직 형태의 프로젝트 팀을 결합시킨 것이다. 아주 독특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거는 요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장에 생산부장, 영업부장, 관리부장이 있는데 프로젝트 책임자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 프로젝트 책임자, B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 사람들과 결합해서 하는데 이 관계가 점선, 아까는 점선이셨죠.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프로젝트 팀에서 겪는 고충도 똑같이 또 겪겠죠. 그래서 이것도 임시 조직이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잘 개발해서 성공하면은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성진할 가능성도, 프로모트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보는 수준, 이러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장점, 기능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져 조직 운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정보 공유로 팀 수준에서 문제 해결 시보다 양호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단점, 방금 본 것처럼 명령 개통에 혼란이 와서 일의 우선순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팀 미팅으로 시간이 많이 낭비 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매트리스 조직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TFT나 매트리스 조직이 일시적, 매트리스는 보다 좀 구조적인 형태이긴 한데, 이런 거는 뭐 특수한 업종이라든가 또는 이 사연자의 특유한 경영 능력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매트리스 조직의 한 형태인데, 금융기관의 경우에 은행 금융관리부, 보험관리실, 소위 저축은행관리부, 이건 예금보험공사예요. 요런 데를 다 관리하는 데죠. 예금보험공사가. 그래서 리스크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구조개선을 총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조개선은 이제 부실금융 정리하는 거예요. 은행에 관련된 거, 또 리스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들은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죠. 그죠? 부실금융기관 정리도 이렇게 협조할 필요도 있고, 또 요거는 은행 쪽이고, 요거는 보험 쪽이고, 요건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은 우리가
투자신탁은행이라고 했던데 투자신탁회사인데 이곳이 사실 은행 기능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적 형태를 취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구조에서만 아주 유용한 조직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이게 이제 뭐 일반화될 수 없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매트리스 조직 한 예인데 IBM 기업 같은 IBM의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A, B, C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일본, 유럽, 동남아의 각각 제조업 고객층을 다루기도 하고, 그러면 솔루션 A를 다루는 부분, 솔루션 B를 다루는 부분, C를 다루는 부분이 이렇게 매트리스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현지의 제조기업의 고객을 다루는데 솔루션 A, B, C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전문가, 이 여기의 전문가, C 기업의 전문가, 이 각각 그룹에서 매트리스 조직에서 활동하면서도 솔루션 C와 솔루션 B와 C, 솔루션 A는 서로 관계가 있죠. 이런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